인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아, 자연스러웠어요. 좋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가 슬리피님을 어떤 주제로 모실까,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마침 지금 내고하느라 굉장히 바쁘세요. 그래서 내고의 과학을 한번 준비해보자. 내고란 무엇인가? 내고 뭡니까? 네고. 네고. 이제 흥정. 그렇죠. 네고시에이션. 정확합니다. 네고 좀 해주세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내고가 완전 과학이거든요. 어. 전략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결국 내고라는 걸 내가 왜 하는가? 진짜 들을 거를 이렇게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내고의 과학을 준비를 했고요. 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내고를 하려면. 그리고 뭐가 도움이 될까? 여기에 포인트를 좀 맞춰봤습니다. 예. 일단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리한 소비를 할지 이거를 잘 판단을 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내고를 하는 거예요. 영리하게, 네. 현명하게. 일단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 매달 자동 결제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처음에는 이걸 신청을 해놨는데 요긴하게 쓰다가 계속 자동 결제가 되는데 신경을 못 써. 사실은 거의 맞아. 안 쓰는데도. 근데 해지를 안 하는 게 과연 까먹어서만일까? 그러니까 왜 우리는 자동 결제되면 편안하게 느끼고 이걸 해지하는 거를 잘 안 할까? 바로 뭐 때문이냐? 지불 분리 때문입니다. 뭐냐면 소비의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 지불 행동을 분리하는 것을 지불 분리라고 해요. 지불 분리. 네. 돈을 내는 것을 분리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불하는 행동을 분리해야 온전히 소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불하는 행동이 괴롭습니다. 이걸 낼 때마다 이 돈이 뭐 어떻고 이걸 내야 되나 이 고민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 사실 소비의 즐거움이 지불하는 행동 때문에 약간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거를 분리시켜놔요. 그러면은 지불은 이미 정리가 됐어. 내가 손을 안 대도 돼. 근데 이제 소비하는 즐거움만 남기 때문에 온전히 소비의 기쁨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야. 지불 분리 때문에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행 또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여행을 갈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유여행이 있고 패키지 여행이 있죠. 어떤 거를 좀 선호하세요? 전 자유요. 자유여행, 슬리피님은? 당연히 자유여행 아닙니까? 자유여행이 왜 좋으시죠? 제가 내 알아서 맘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내 맘대로 가니까. 근데 생각보다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특히나 맞아요. 자유여행을 선호하지 않으세요. 패키지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치, 그치, 편리성이 네, 그치. 있어서. 맞아, 이것도 결국은 이 지불 분리 때문에 그래요. 왜? 왜? 왜냐면은 선불로 이미 지불을 다 해놨어. 돈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올 인클루시브야. 마음껏 즐겨요. 이제 나는 지불할 게 없는 거야. 개인은 택시비 내는데 버스비 내고 하는데 맞아요. 그냥 타고 가서 그쵸. 근데 할 때마다 건건이 내면은 이게 알뜰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할 때마다 건건이 내는 게 낼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내 돈이 나가는 게 느껴지고. 근데 한 번에 3박 4일 걸 내버리면은 3박 4일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소비의 즐거움을 느끼다 보니까 손해를 받는 거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있어. 놀이공원. 놀이공원. 놀이공원에서 입장권 끊습니까? 자유여행권 끊습니까? 자유여권이지. 지불 분리. 아시겠죠? 약간 마케팅의 수단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불 분리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과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자가 스마트하게 소비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 딱 내고하실 때 상황을 딱 보니까 이것은 이 업체가 지불 분리를 이용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이거를 그때 슬리피님이 딱 찍는 거야. 네. 지불 분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써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무제한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과학입니다. 무조건 깎는 게 아니에요. 왜 깎아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어떤 감정들을 갖고 있는지, 기업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나, 소비자 입장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나, 이걸 알아서 깎아줄 수밖에 없는 이 목적을 만들어주는 거죠. 일단은 소비자들이 돈 때문에 왜 힘들어하는지를 이해해야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가볼게요. 제가 이제 퀴즈를 드립니다. 네. 10,000원을 걸어요, 슬리피님. 이기면 제가 30,000원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면 제가 10,000원을 가져가요. 이 게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하죠. 이제 다음 게임입니다. 네. 이기면 제가 13억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면 그 10억은 제가 먹어요. 너무, 하시겠습니까? 너무 무섭다 그거. 너무 무서워. 첫 번째 게임은 타겠다 하셨어. 두 번째 게임은 노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값어치가 보면은 많죠. 첫 번째 게임은 기대 이익이 2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게임은 무려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3억이야. 기대 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 대신 손해 근데 손해 이익이 크잖아. 그렇죠. 근데 못하는 이유는 그
그만큼 손해가 커졌기 때문에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 겁니다. 이분이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데니얼 카너먼 교수예요. 이분이 말씀하신 이론이 손실 기피라는 게 있습니다. 손실 기피. 손실 깊이. 네.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똑같은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똑같은 손실을 당할 때 그걸 2배를 더 강하게 불행하게 느껴요. 예를 들어 길에서 10,000원을 주었을 때 행복의 양을 10이라고 했을 때 길에서 10,000원을 잃어버리면 불행의 양이 10이 돼야 되는데 20이 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네, 본능적으로 인간은 실패를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밌다. 이제 10,000원을 갖고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이 1,000원짜리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네. 현금이 얼마 남죠? 9,000원. 9,000원 남죠? 9,000원을 주머니에 넣고 아이스크림을 딱 들고 나오는 순간 떨어뜨렸어. 이거는 못 살려. 아예 못 살려. 그러면은 너무 괴롭죠? 그럼요. 요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아깝다. 그럼요.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10,000원을 가지고 편의점에 가. 근데 그냥 주머니에 1,000원짜리 10장이 있었는데 하나가 얼로 빠졌어요. 그래서 9,000원밖에 없어. 꺼내보니까. 뭐야 이거? 1,000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2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네. 2가지 상황에서 이제 다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요. 둘 다 살까요, 과연 아이스크림을? 예를 들어 첫 번째 경우는 아이스크림을 사서 떨어뜨렸는데 또 아이스크림을 살 것이다. 안 사지. 안 사죠. 절대. 안 사요. 두 번째 경우는 어때요?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그건 살 차라리. 거죠. 네. 9,000원 에이씨 이러고 에이씨 하나 주세요. 하고, 네. 그쵸? 왜 그럴까요? 재밌는 게 우리는 지금 똑같이 10,000원에다가 1,000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하나는 1,000원을 아이스크림이라는 가치로 바꾸고서 손실했고요. 그리고 나는 그냥 10,000원을 갖고 와서 1,000원의 가치 손실했어요. 왜 우리는 이거를 다르게 느끼는가? 왜 다를까요? 이게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는 순간 네. 9,000원은 현금이라는 이 통장으로 들어가요. 그쵸? 머릿속에. 네. 그리고 1,000원은 아이스크림이라는 통장으로 들어가요. 이제 나는 통장을 2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려요. 통장 하나가 손실률이 100% 났습니다. 아. 너무 열받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그쵸? 더 이상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더 이상 이제 이 아이스크림이라는 것 자체가 꼴 보기도 싫어. 꼴 보기 싫지. 근데 내가 10,000원을 갖고 있다가 1,000원을 잃어버렸어요. 이거는 그냥 내 통장에서 10%의 손실이 난 거예요. 이거는 큰 손실이 아니야. 큰 타격이 없어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알아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2가지의 TV가 있다고.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비싸고 초고화질,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고화질인데 이것도 싸진 않아요. 요럴 때 어떠십니까? 이 품질 면에서는 1번의 승리, 그리고 가격 면에서는 패배입니다. 그쵸.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품질 면에서는 패배, 가격 면에서 승리예요. 서로 1승 1패 딜교를 했죠. 네. 네. 합격을. 이번에 세 번째가 등장합니다. 이번에 1, 2, 3이라고 할게요. 2번에 똥화질 TV가 하나 등장했어요. 아유, 또? 네. 근데 심지어 비싸요? 심지어 가격도 비싸.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소비자는 무엇을 고를 것인가? 1번과 3번만 있을 때는 사실 품질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맞아요. 화질은 좋아야 돼. 좀 비싸더라도. 근데 2번이 등장하는 순간 거의 대부분이 3번으로 몰립니다. 1번 재밌다. 하려던 사람도. 1번 하려던 사람들도. 왜일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1번과 3번의 대결. 1승 1패, 1승 1패 딜 교환을 했죠. 네. 2번이 등장했잖아요. 2번과 3번의 대결 어떻습니까? 다 이겼어. 화질도 3번 이겼어요. 아. 그 다음에 가격도 3번 이겼어. 근데 1번과 2번의 대결은 화질은 1번이 이겼는데 가격은 사실 1번이 이겼다고 볼 수 없어요. 그죠? 어쨌거나 핵비싸면 아니니까. 잘 사는 느낌이 드네. 네, 그러니까 2번이 등장하는 순간 3번은 종합 점수에서 3승입니다. 되게 잘 사는 느낌이 그쵸, 갑자기 그쵸. 네. 2번 등장으로. 그러니까 2번의 등장이 3번의 선택을 도와주는 거죠. 정말 결론 내리기가 어려워지는 그 순간에 네. 너무 간단하게 답이 탁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선택을 무언가가 도와준 거죠. 2번 TV가 바로 이 미끼 효과라는 거를 사용한 겁니다. 네. 결국 회사는 3번을 팔고 싶어요. 네. 근데 1번과 3번으로 갈리는 것보다 3번이 재고가 많아. 그럼 그때 2번이라는 미끼를 집어넣어서 3번의 판매율을 늘리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미끼 효과라는 건데 네. 영화관의 팝콘. 팝콘이 이제 보통 이제 대가 있고 중이 있죠. 보통 영화관의 팝콘이 중이 5,000원, 대가 5,500원 뭐 이래요. 맞아. 양은 거의 한 4배 차이 나고. 그래서 맞아. 어쩔 수 없이 대 먹어. 그러니까 대드시죠. 네. 내가 뭐 이거 바보도 아니고 이거 내가 바보잖아 이거 중 먹으면. 왜 그렇게 해놓는 거야? 그게 사실은 이게 딱 드러나는 순간 가격표를 보는 순간 드는 생각 뭡니까? 와 이거 진짜 이득이다. 맞아.
요거 돈 버는 느낌이다. 야, 이거 돈 엄청 벌었다. 이거를 반으로 4등분 하면은 내가 중을 4개 만드는 거 아니야? 와, 500원에 4개를 만들어? 근데 이 가격표를 딱 보는 순간 영화관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이유가 그 팝콘 대짜의 원가가 700원밖에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팝콘이 비싸다라는 인식 자체를 완전히 가립니다. 내가 이득 본다라는 거에 가려서 누구도 팝콘이 비싸다는 생각을 안 해. 당연히 사 먹는 거야, 그냥. 네, 그래서 영화관에 있는 중짜 팝콘이 바로 미끼 효과입니다. 영화관은 이미 중짜를 팔 생각이 없어. 소름 돋았어. 와. 그냥 영화관은 대짜 팝콘의 판매량을 늘리는 데 관심이 있고요. 중짜 팝콘은 그냥 선택을 쉽게 만들어주는 미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재밌는 게 미끼 효과는 외모에도 적용이 됩니다. 아 외모에도? 예, 미팅을 갈 때 우리가 이제 포메이션을 짜지 않습니까? 네. 뭐 탑이랑 보시랑 뭐 미드 정글 짜잖아. 이제 5대5로 정글 짜는데 이 5명의 이 내 동료들이 네.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럼 안 돼. 어떻게 짜야 되냐면 5명을 짤 때 나랑 닮았는데 나보다 못생긴 애. 아 그러면은 이 5명 중에서 나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이. 그냥 이 나보다 닮았으나 나보다 조금 못생긴 애와 나 둘만 놓고 그냥 나를 골라요. 왜냐면 선택이 너무 쉬운 거야. 나머지 셋은 이제 더 이상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이야. 네, 그래서 어떤 그룹, 특히나 동성만 모여있는 그룹에서 가장 인기인이 되는 방법은 이 그룹 안에 나랑 닮았으나 나보다 못생긴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내가 가장 인기가 있어집니다. 왜냐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그래서 그 둘이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네. 닮았구나. 그러니까 근데 둘이 닮으셨어요. 남자들은 그런 경우 많아요. 둘이 닮았는데 서로 본인이 얘보다 낫다 생각해. 남자들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잘 친한 거죠. 왜냐면 아 좋아 이렇게 가면 얘가 미끼일 거야. 그럼 아니 얘가 미끼구나. 사실은 둘 다 미끼야. 스타벅스가 이 미끼 효과를 굉장히 잘 씁니다. 스벅. 예, 스타벅스 가면은 사이즈가 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어떤 사이즈십니까? 저는 것 차라리 같은데. 벤티 먹어요. 벤티. 벤티. 보통 아 좋습니다. 저는 보통 의도 먹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의도 먹을 때는 벤티지. 저는 무조건 그란데 먹어요. 그란데 아 좋습니다. 예, 되게 재밌는 게 그 스타벅스가 이제 미끼 효과를 쓰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스타벅스는 요 사이즈를 통해서 톨과 그란데를 스타벅스가 팔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은 전 세계 모든 스타벅스가 저 5가지 중에 딱 3종류만 전시합니다. 톨, 그란데, 벤티. 이 말은 뭐냐면은 사실 저 숏만 해도 사이즈가 꽤 큰 사이즈예요. 저게 우유 팩보다도 커요. 근데 톨 353ml입니다. 저거 큰 우유보다도 큰 사이즈예요. 저거 한 번에 마시기 쉽지 않은 양이고요. 근데 보면은 그란데나 벤티 진짜 많은 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톨을 먹을 때 생각합니다. 양이 좀 나는 좀 다이어트 하니까 좀 조금 먹고 싶다. 나는 많이 안 먹는다 커피. 그래서 톨을 먹어. 근데 이미 톨도 많다. 그란데 먹는 분들은 난 좀 넉넉히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엄청 많은 양이에요, 이게 그란데가. 이미. 근데 톨, 그란데, 벤티를 전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톨과 그란데로 몰리죠. 만약에 스타벅스가 숏, 톨, 그란데를 전시하잖아요. 네. 대부분의 소비자는 숏과 톨에 몰릴 겁니다. 결국 스타벅스는 톨과 그란데를 팔기 위해서 3개 사이즈를 전시하는 게 아닌가. 소비자가 이제 스마트하게 소비할 수 있게 유도를 해서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슬리피님이 또 소비자를 위해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지름신 강림을 막아야 돼요. 지름신 감림? 네, 지름신 강림. 이거를 어떻게 막을? 어떻게 보면 내고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한테 많이 팔아야 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쵸? 좀 많이 할인을 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구매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이 소비자들을 스마트하게 구매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소비자가 본인의 스마트한 구매 자체에 행복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불가피한 지름신을 우리가 막는 것도 중요해요. 이번에 이제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시카고 대학의 석좌 교수 리처드 세일러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선택 설계의 기술을 알고 계세요. 바로 넛지라는 기술, 넛지. 넣었지? 넣었지? 네, 넛지가 뭐냐면 넛지, 팔꿈치로 슬쩍 찌르는 것처럼 부드럽게 개입해서 선택을 유도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랩장님 지갑에 네. 10만 원이 있어요. 네. 10만 원이 뭐 금방금방 쓰죠? 쓰다 보면. 그쵸. 밥 먹고 막 쓰다 보면. 네. 근데 이거를 절약하는 방법. 10만 원 중에 5만 원을 빼.
네. 5만 원을 지갑의 다른 쪽에 집어넣습니다. 같은 데가 아니라. 네. 좀 구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 5만 원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얘는 이제 내가 절제절명의 순간에 써야 되는 비상금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5만 원을 다 쓰잖아. 네. 그럼 이제 이걸 까야 되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아직은 쓸 때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함부로 못해. 안 돼. 왜냐면 내가 이걸 비상금으로 쓰기로 내 마음속에 정해놨거든.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내가 이 돈을 살짝 빼가지고 살짝 옮겨놓고 얘한테 이제 비상금이라는 항목을 지어주고 내 생각만 조금 바꿔도 이미 그 돈을 쓰는 게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것은 내가 집을 사기 위해 지금부터 모으는 돈이다. 요것은 내가 옷을 사기 위해 매달 모으는 돈이다. 이것은 내가 뭘 위해서 식비, 이거는 내가 여행을 가기 위해 모으는 돈이다. 이렇게 되면은 분산되는 돈들을 함부로 다른 용도에 쓰기가 어려워요. 그럼 통장을 아예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지름신이 강림할 만한 금액은 이걸 다 빼고 이렇게 여유분이잖아요. 굉장히 적어지죠. 그래서 알뜰하게 또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백화점 세일에도 많이 흔들리시지 않습니까? 세일은 세일은 진짜 못 버텨. 돈 버는 것 같아 자꾸. 그렇죠. 요거를 지금 흔들리지 않는 법. 일단은 이제 두 가지를 사야 됩니다. 슬리피님과 랩자님이. 네. 근데 20만 원짜리 TV를 하나 사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2만 원짜리 키보드를 하나 사야 돼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제가 전화를 딱 거는 거예요. 슬리피님한테 가갖고 여보세요? 리피님 여기 5분만 가면은 키보드 10,000원에 판대요. 똑같은 거. 근데 TV도 있어 거기 똑같이 20만 원. 가서 거기서 사세요. 어떻게 합니까? 5분? 차로요? 아니 차로 5분 아니 걸어서 5분. 걸어서? 좀 가자. 걸어서 5분. 똑같은 거. 똑같은 거. 5분 걷는다. 5분 걷는다. 오케이. 5분 나 걷죠. 걸을 거야. 걷죠. 네. 이제 키보드는 똑같아. 2만 원이야. 5분만 가면. 근데 TV가 19만 원으로 10,000원 할인해 준대요. 갑니까 안 갑니까? 여기 20인데? 여기는 20인데 거기는 TV 19만 원. 키보드가 이거 되게 달라요. 느낌이 다르죠? 아우 느낌 가기 딱 싫다. 달라. 느낌이 좀 다르죠? 왜 이렇게 가기 싫지? 왜 그러지? 그게 그거네. 어.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갑자기. 야, 이거 내가 이거 10,000원 할인 받으려고 이렇게 가야 돼? 왜냐면은 이게 할인율을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계산해서 그래요. 그런가. 네. 여기 키보드 10,000원인데? 그럼 50% 할인이야? 가. 너무 좋아. 근데 TV가 19만 원이래. 그럼 19만 원? 아, 됐어. 왜냐면 5% 할인이잖아. 5%니까. 5% 할인은 너무 사소한 겁니다. 근데 50% 할인은 너무 큰 거니까 이게 그렇죠. 이미 결과적인 돈을 보는 게 아니라 할인율,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네. 네, 그래서 이게 할인율의 함정입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이 뭘까요? 괴로움. 고통. 나 고통 너무 싫어. 많죠. 많지만 가장 슬픈 게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 왜냐면은 다른 감정들에 불안이 들어가는 순간 얘가 버프가 걸려서 증폭이 돼요. 그래서 불안이 가장 커질 때는 언제인가? 바로 불확실할 때입니다. 맞아요. 불확실할 때. 두려움. 그래서 인간은 불안을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상태는 뭐다?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불확실한 네. 상태. 이것도 간단한 게임인데요. 불확실한 미래. 네. 60장의 종이가 있습니다. 이 중에 20장에는 슬리피라는 이름을 써놨고요. 네. 40장에는 궤도 혹은 랩장 둘 중에 하나 써 있어요. 네. 근데 몇 장이 궤도고 몇 장이 랩장인지는 알 수 없어. 네. 이 상황에서 네. 이제 종이를 뽑았을 때 네. 슬리피가 나오면 이긴다. 혹은 궤도가 나오면 이긴다. 어디 거시겠습니까? 슬리피님. 그럼 슬리피 가야죠. 3분의 1 가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슬리피는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20장. 어. 그죠? 궤도나 랩장은 20장보다 적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불안해서 이제 궤도 랩장을 고르지 않는 거죠. 네. 이제 바뀌어볼게요. 문제가 바뀝니다. 이번에는 이제 뽑는데 네. 슬리피 혹은 랩장이 나오면 이긴다에 걸 것이냐? 아니면 궤도 혹은 랩장이 나온다에 걸 것인가? 어디에 거시겠어요? 궤도 혹은 랩장이요. 궤도 랩장, 슬리피님. 궤도 혹은 랩장은 40장이 확실하니 그러니까. 그걸로 가야죠.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방금 전에 했던 게임과 이어져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사람이. 아까 슬리피와 궤도 중에 슬리피 골랐죠. 이 말은 뭐냐? 궤도는 20장보다 적다라는 걸 가정합니다. 그렇죠. 궤도가 20장보다 많으면 궤도 고를 거 아니야. 그렇죠? 확률적으로. 그러면 이제 궤도는 슬리피보다 적어요. 이 말은 뭐다? 랩장은 슬리피보다 많아요. 궤도가 20장보다 적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은 종이는 랩장이라는 걸 가정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슬리피 혹은 랩장이 나오면 이긴다? 이거는 슬리피와 랩장을 더하면 40장이 넘어요. 그쵸. 근데 궤도 랩장을 골랐어, 두 분 다. 그러네. 그쵸? 불안함 때문에. 궤도 랩장은 40장이 확실해. 근데 슬리피 랩장은 사실 몰라. 가정하긴 했는데. 즉 확률이 높은 쪽이 아니라 내가 불안하지 않은 쪽을 고른 겁니다. 본인이. 그게 마음이 편해. 그게 마음이 편해. 그래서 우리는 불리한 상황에서 확률이 낮은 상황에서조차 우리의 마음이 편한 확실하게 정해진 걸 고른다. 이제 가성비로 갈게요. 가성비 이야기. 다음 주 오시면요. 네 question 바로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소비자에게 좋은 가성비 좋은 물건을 싸게 해주면 내고를 성공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왜 어렵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건이 얼마냐는 거를 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내 마음속에. 네. 그래서 물건을 사고 후회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가격 매기가 어려우니까 사놓고 보니까 그 가격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후회를 하는 거지. 그래서 슬리피님이 내고를 할 때도 내가 부르긴 했는데 이게 기존 가격에서 몇 프로를 깎은 게 많이 깎은 거라고 볼 수 있나? 내가 정말 박수를 치는 게 맞나 이게? 30%를 깎긴 했는데 이게 정말 내가 더 깎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무조건 들어요. 와, 성공했습니다. 이게 정말 성공인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럼 과학적으로 정말로 이게 가성비가 좋은 거다. 이거는 정말 잘 깎은 거다.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가치를 결정하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완전히 동일한 것도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거 오는 길에 그 편의점에서 사왔거든요. 네. 근데 이거가 사실은 제가 오는 길에 산 게 아니야. 사실은 지난번에 여행을 갔다가 네. 유럽에서 네. 정말 어렵게 발견한 편의점에서 이걸 구해왔어요. 어.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가치가 달라져요. 이게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어려웠는가, 얼마나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었는가에 따라서 이거의 가치가 달라져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거래 효용이라는 건데 최고. 예, 실제 가격과 무관하게 마음속의 가격의 차이에 따라 만족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또 20만 원짜리 자켓을 사러 갑니다. A, 에이. 20만 원짜리 자켓을 사면 그 자리에서 5만 원권 쿠폰을 줍니다. 그다음 B, 20만 원 이상 구매했으면은 그 영수증을 가지고 1층에 있는 고객센터로 가면은 5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교환을 해드려요. A와 B의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A의 경우 그 5만 원권 쿠폰을 언제 씁니까? 거기서. 그 자리에 씁니다. 네. 쿠폰을 받고 이제 혹시 반팔티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걸 봐.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5만 원권을 내고 이제 거기에 맞는 반팔티를 입어보고 바로 사갖고 나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경우 고객센터에서 5만 원짜리 바꿔와요. 내려가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서 보여주고 바꿔야 돼. 그 상품권은 그날 거의 안 써요. 안 쓰지. 네, 그날 거의 안 써요. 맞아요. 왜냐면은 다음에 쓰자. 바로 못 써야 돼요. 왜냐면 같은 5만 원권 상품권인데 내가 어떤 노력을 들였냐에 따라서 그 상품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 네. 재밌다. 네, 그래서 무언가를 가치 있게 느끼려면 이게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이것의 가치를 연결해 준다는 겁니다. 아, 맞아. 네. 제가 그 올드카에 뒤에 그냥 스티커가 있어요. 뭐 2.4 이런 스티커가 있어. 그걸 내가 구하려고. 부산에 있네. 서울에 없는 거야. 그냥 2.4 스티커야. 옛날 그랜저의 뒤에다 붙이는 거야. 와, 이거 어떻게 구했어? 부산 사는 애한테 전화 야 가서 오. 형한테 좀 보내줘라. 어. 그래서 딱 받았어. 너무 귀한 거야. 그쵸. 요 2.4 새거 스티커가. 똑같은 스티커가 아닙니다. 같은 거라도. 근데 누구는 또 그냥 이러더라고. 누구는 그 2.4 스티커 너 나 많은데 가져라. 그렇죠. 그렇게 받으면은 또 이게 전혀 다르죠, 느낌이. 완전 달라. 그쵸. 그거 한 700원짜리 스티커인데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거야. 즉 가치를 결정하는 게 결국 이걸 내가 얼마나 어렵게 확보했는지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과 함께한 시간, 이걸 얻기 위해 만들어내기 위해 걸린 시간들, 나의 감정 소모들이 다 들어가는. 지금 참여하시는 방송 프로그램이 사실은 내고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게 소비자들한테 어떤 느낌을 주냐면 예를 들어 내가 치킨을 먹어. 네. 이게 2만 원짜리를 15,000원에 할인을 해줘. 어디 들어갔더니 3,000원 할인 쿠폰 해준대. 그러면은 그러네 한번 먹자. 이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내고에서 뭔가 해서 15,000원짜리 쿠폰을 만들어 주잖아요. 사람들이 그 치킨을 먹기 위해서 정말 대기를 하다가 막 그 쿠폰을 받기 위해 엄청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면 똑같이 치킨을 3,000원 할인해 주는 쿠폰인데 슬리피와 딘딘이 이 쿠폰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내가 봤거든. 네. 네. 그러네. 즉 내고왕이라는 프로그램은 단순히 내고하는 과정으로 시청자들에게 소비자들한테 할인된 뭔가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할인돼 제공되는 그 제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과정이 있구나. 과정을 보여주는 스토리로 인해서 사람들은 똑같이 3,000원 할인을 받아도 그냥 쿠폰 클릭해서 할인받은 게 아니라 이거 슬리피랑 딘딘이 할인한 거야. 어느 날 50% 요거랑 많잖아, 30% 해주세요. 50%. 그러니까. 40%. 그렇죠. 50%! 야! 이런 느낌이 다른데. 이거를 느낌이 달라. 다르지. 이걸 사는 사람은 느낌이 다른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거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네. 딘딘과 슬리피는 더 고생해야 돼요. 네. 아, 더 고생할수록 그쵸? 조금 더 그러니까- 뭐 구매 전환이 더 될 수도 있겠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게 박수 치지 마라. 어. 오히려 더 괴로워하고 더 노력하고 물론 이게 한계가 있겠지만 울고. 그쵸?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대중은 내고 받은 물건의 가치에 훨씬 더 감동하고 훨씬 더 큰 가치로 인지하게 된다. 와, 이거 맞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단순히 물건값뿐만이 아니라 네. 나 자신에 대한 가치에도 적용이 됩니다. 네. 내가 잘났어. 그리고 노력했어. 그리고 내가 대단해졌어. 슬리피 여기까지 왔어. 이제 연예인이야. 이거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자체에 대해서 공감 못해요. 슬리피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슬리피의 가치를 높이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 슬리피가 인스타에서 아무리 잘났고 내가 멋지고 뭐 노력했고 대단하고 막 나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친하고 막 내가 이렇게 잘났고 보여주는 거 대중들한테는 슬리피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좋겠다 임마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꼴배기 싫어하면서. 슬리피가 이거를 정말 노력해서 고생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오는데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봐라.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결국 사람들한테는 슬리피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케이.